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흔히들 선과 악의 대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? 오늘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진짜 자주 듣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미국은 혁신의 아이콘, 중국은 그냥 따라하는 모방꾼. 딱 이렇게 선과 악, 창조와 절도, 이런 흑백 논리로 갈라버리잖아요. 근데요, 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이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 양쪽 모두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요. 자,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오해, 바로 이겁니다. 중국은 그냥 따라할 줄만 알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능력은 없어.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? 자, 그럼 현실을 한번 볼까요? 매년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세요? 무려 1,150만 명입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절반이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, 바로 우리가 스템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인재라는 거예요.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.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죠. 중국의 연구개발, 그러니까 R&D 투자는요, GDP 성장률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중국 기술 굴기의 진짜 엔진인 거죠.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중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재의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.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질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우위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?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. 이 경쟁은 그냥 시장, 돈, 이런 비즈니스 문제일 뿐이야. 과연 그럴까요? 전문가인 폴 트리올로는 딱 두 가지를 짚습니다. 바로 AI 패권 경쟁, 그리고 대만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미래를 바꿀 AI 기술의 심장, 그 최첨단 반도체가 바로 대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. 이 두 가지가 딱 얽히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업계 최고 경영자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. 중국에 첨단 AI 칩을 주는 건 북한에 핵무기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.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.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겁니다. 자, 이런 인식이 바로 세 번째 오해로 이어지는 거죠. 그래, 그럼 미국이 아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강하게 나가면 이길 수 있겠네 하는 믿음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요새 미국 전략,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이 20%나 뚝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일까요? 사실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에요.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. 첸 셰선이라는 당대 최고의 로켓 과학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을 미국이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중국으로 사실상 내쫓아버렸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그는 결국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가 됐습니다. 최고의 인재를 적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. 이게 단순히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심각합니다. 미국인 40%가 중국계 미국인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충성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.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과연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을까요?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낳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벽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뭘까요? 오히려 전 세계의 기술 발전 흐름에서 고립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중국이 전 세계와 손을 잡고 나아갈 때 미국은 자기만의 거품 속에서 이류 기술을 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넓고 위험한 오해들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더 현명한 길은 뭘까요?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런 흑백 논리는 안 된다.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그 첫걸음은 기술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AI 기술이랑 인류 전체의 건강을 위한 신약 개발 기술을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.
당연한 거죠.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바로 스마트한 개방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무조건 다 열거나 무조건 다 막는 게 아니라 마치 신호등처럼 접근하자는 거죠. 자, 이건 협력해도 안전하다. 녹색 신호. 이건 좀 따져보고 협상도 필요하겠다. 황색 신호. 그리고 이건 국가 안보에 직결되니까 절대 안 된다. 적색 신호.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하자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중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몇 년마다 법을 뜯어 고치는데 미국은 1952년에 만들어진, 이거니까 70년도 더 된 특허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과연 이 속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